148번 정철의 장진주사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우리 사설시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가의 정철의 장진주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는 길게 늘어져 있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사설시조에서도 초장, 중장, 종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초장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장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종장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초장을 보는데 우리가 음보에 따라서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끊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곧 걷거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한 잔 먹새 그려 이거는 술 한 잔 먹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잔 먹새 그려 자, 또 한 잔 술을 마시자 이런 뜻입니다. 곧 걷거 산 놓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꽃을 꺾어서 산 놓고 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한다 정도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술을 마시다 보면 몇 잔을 마셨는지 우리가 술 취하다 보면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꽃을 꺾어서 자, 한 잔 마실 때 꽃을 한 개 놓고 또 한 잔 마시고 꽃을 한 개 놓고 또 한 잔 마시고 꽃을 한 개 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워가면서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숫자를 계산하기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산가지 놀이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꽃을 꺾어서 산 놓아가면서 먹는다. 이거는 그 술잔의 술을 한 잔 한 잔 세어가면서 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진 먹새 그려 이거는 한없이 술을 마시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몸 죽은 후에 이랬죠. 이 몸이 죽은 후에는 지게 우해 거적 덮어 이랬습니다. 자, 이제 사람 이게 죽어서 묻으러 가는 거죠. 지게 위에다가 그냥 거적을 덮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형식을 차리지 않고 그냥 그냥 장례를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게 위에다가 거적을 덮어서 줄이혀 매여 가나 이랬습니다. 자, 지게 위에 거적을 덮고 그 다음에 그 거적을 덮어서 꽁꽁 끈으로 묶어서 가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례 형식을 굉장히 간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우러내나 이랬죠. 자, 유소 보장 술이 달려있는 비단 장막이다. 주로 상여 위에 어떤 침을 의미합니다. 상여 위에 치는 그런 비단 장막을 의미하는데 이 유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 사람이 죽은 그 관을 꾸며 놓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과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지게 위에다가 이제 거적을 덮어서 꽁꽁 매서 가거나 또는 이런 뜻이 되겠죠. 유소보장, 곱게 꾸민 상여를 타고 곱게 이제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장례식이죠. 곱게 꾸민 상여를 타고 만인이 우러내나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따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은 대조가 된다 내용상으로 대조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어옥새는 억새를 뜻합니다. 속새 새 이름이 되겠죠. 덮가나무는 떡갈나무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백양 숲속에 숲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백양 숲에 가기 곧 가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새와 속새와 떡갈나무 백양 숲속에 한번 가기만 하면 해서 우리가 끊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굉장히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거나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면 억새와 속새와 떡갈나무 백양 숲속에 한 번 가기만 하면 누른 해 흰 달 이렇게 말했죠. 누른 해 흰 달. 자, 누런 해와 흰 달이 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런 해와 흰 달이 뜨고 가난비 굵은 눈. 가난비 굵은 눈. 이거는 가느다랗게 내리는 가랑비 또는 굵은 눈이니까 한방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한방눈이 내리고 쇼쇼리 바람 불 때 이렇게 말했죠. 쇼쇼리 바람 불 때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뉘 한 잔 먹자 할고 그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 이 중장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자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나에게 한 잔 먹자고 하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아무도 먹자고 할 사람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종장의 첫 세 글자 우리 기억하면 되겠죠. 하물며 무덤 우희 잔나비 파란 불재 무덤 우희 잔나비. 자, 여기서 잔나비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덤 위에 원숭이들이 놀러와서 파란 불재 이 말은 휘파람을 분다 이런 뜻입니다. 무덤 위에 원숭이들이 놀러와서 휘파람을 불 때 뉘우친들 어쩌리 아무리 지난 날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도로 우리가 정철의 장진주사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보면 사설시조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향락적, 낭만적, 풍류적인 성격이다. 술로서 인생 무상을 해소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술을 즐기는 향락적이고 풍류적인 태도. 자, 우리 표현상의 특징은 대조법과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 아까 장례식 치르는 부분에서 대조법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열거법이다. 대조법과 열거법을 통해서 중장의 길이를 늘려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우리 문학사적 의의를 보면 국문학사상 최초의 사설시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에 나오는 우리 작자 미상의 시조도 같이 한번 볼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장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종장이라고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바을, 구르지 마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석하면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죠. 시어머니 며느라기 미워서 며느라기 미워해서 벽바을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워서 정말 부엌 바닥을 구르면서 며느라기를 미워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라기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장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중장도 굉장히 길게 내용이 이어져 있죠. 빚에 받은 며느린가 끊어주면 되겠죠. 빚에 받은 며느린가. 자, 빚 갚으려고 대신에 받은 며느리인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굉장히 그 며느리가 구박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빚에 받아온 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 구박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빚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쳐온 며느린가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물건값에 쳐온 며느린가 자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빚에 받은 며느리도 아니고 물건값에 쳐온 며느리도 아닌데 자신은 구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밤나무 썩은 등걸에 자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같이 앙살 피신 시아버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자, 시아버님에 대한 묘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아버지가 어떤 시아버지냐면은 밤나무 썩은 등걸에 이 말이죠.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같이 회초리가 난 것 같이 회초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프고 따갑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회초리 난 것처럼 앙살피신 시아버님. 여기서 시아버지의 어떤 성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것처럼 아주 매섭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매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볕뺀 새똥같이 대종고신 시어머니, 시어마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시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볕뺀 새똥같이 이 말이죠. 볕을 쬐는 쇠똥같이 자, 소똥이 햇볕에 바짝 말렸다 이런 뜻이니까 자, 굉장히 깡깡 말라 있다 이런 뜻이겠죠. 되종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 빠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어머니의 어떤 외모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쇠똥이 바짝 마른 것처럼 시어머니가 살은 없고 굉장히 깡 말랐다. 말라 빠진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는 뭐 인자한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겠죠.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3년 결혼 망태에 자,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누이에 대한 묘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3년 결혼 망태에 이 말은 3년 동안 엮은 망태에 자, 망태 어떤 바구니 같은 그런 거겠죠. 새 송곳 부리같이 새의 송곳 부리같이 이거는 새의 부리가 굉장히 뾰족하다 이 말이죠. 뾰족하신 시누이님. 자, 시누이에 대한 그런 묘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3년 결혼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이 시누이의 성격도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 간섭하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피 가롬 밭에 돌피 나니같이 샛노란 외꽃 같은 핏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해 두고 자 아들에 대한 묘사가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피 가론 밭에라고 있습니다. 좋은 곡식 갈아놓은 밭에 자 좋은 어떤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곡식 갈아놓은 밭에 돌피 나니같이 돌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잡초 안 좋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 갈아놓은 밭에다가 나쁜 곡식 난 것 같이 샛노란 웻꽃 같은 자 샛노란 오이꽃 같은 자 이렇게 아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핏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 또는 어린 남편 그리고 병든 남편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곡식 갈아놓은 밭에 나쁜 곡식 난 것 같이 샛노란 오이꽃 같은 핏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화자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자신의 남편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중장에 길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종장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건밭에 이거는 기름진 밭에 좋은 말이죠. 건밭에 기름진 밭에 맺꽃 같은 며느리 이 맺꽃같이 이렇게 고운 예쁜 며느리를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되겠다 그죠? 기름진 밭에 맺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미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설시조만 보더라도 이 며느리가 이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구박받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이 사설시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댁 식구들에 대한 내용을 사설시조로서 풀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핵심 정리를 보면 자, 마찬가지로 사설시조. 자, 비유적이고 해학적이다. 여기서 해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건데 그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굉장히 그 비판하면서도 좀 재미나게 표현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집살이에 대한 고충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보면 자, 시집 식구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담겨 있죠. 혹독한 시집살이에 대한 억울함이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시집 식구들의 성품과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이 사설시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이 말은 어떤 서민들이 사설시조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상적 소재를 비유를 통해서 나타냈다. 이런 것들이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문제를 보면 문제 1번에 가의 화자는 인생 무상함을 자, 무엇으로써? 술로써 해소하려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잘려서 안 나오지만 2번에 보면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자,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